연구원장 허은 선생님의 개회사를 듣고 1발표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나오셔서 큰 박수로 좀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사회 보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수선하고 도대체 이게 어디로 돌아가는지 모르는 상황이 막 전개되고 있어서 혹시 이 컨퍼런스도 제대로 안 될까 걱정이 많이 들었는데 여기 또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또 좋은 또 서로 간의 고민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족문화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고 여기 우리 지금 인문사회 통합 확산센터의 센터장을 이번에 1년 동안 같이 맡아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저희 연구원 세 분이 같이 꼭 하자라고 해가지고 못 모르고 좀 책임자를 맡아가지고 원장이다 보니까 했는데 거창한 얘기는 생략하고 각 전국 단위에서 매우 주요 연구소나 연구원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 또는 아니면 주요 사업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산할 수 있도록 모습 생각을 가지고 그 자세로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는 일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지금 이 센터에서 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해주십시오라는 그 취지보다는 저희가 1년 동안 이렇게 봉사를 하는 자세로서 일을 할 거니까 선생님들이 저희를 좀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필요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많은 저희가 큰 사업비를 활용하는 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문제의식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프로젝트의 결과물들을 확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같이 해주시고 또 발표를 맡아주신 홍단비 교수님, 유지영 교수님, 박아름 교수님, 이경구 교수님, 김혜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강원권을 중심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부산, 전라, 충청권으로 쭉 한번 돌고 그다음에 그 지금 확산센터가 무엇을 받아 안아서 저 확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단 듣고 그다음에 또 그걸 모아가지고 내년 4월에 인문사회통합 성과 확산센터에서 인문축제 향연이라는 것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로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 강원권 여기 참석하신 연구원이나 또는 발표해 주시는 선생님들 말고도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은 또 어떤 문제의식이 있는지도 나중에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내년 향연에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서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자리로 생각해 주시면 아마 저희가 조금이나마 이 강원권 또는 춘천권에서의 인문사회 연구에 미력 하나만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시 아무튼 바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하수는한 시기인데 이 자리에 같이 해주셔가지고 의미 있는 성과 공유의 장이 되도록 해주신 선생님들께 그리고 준비해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분을 제가 채웠는지 충분합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선생님. 일반적으로 개회사 하시면 말씀이 많으신데 정확하게 끝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기 김혜선 선생님 오셨나요? 아직 안 오셨죠? 네,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직 시간이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 두 번째 휴식한 후에 그 저 뒷부분에 4발표하고 5발표를 이제 임시적으로 저희가 유동성 있게 좀 바꿨습니다. 혹시 김혜선 선생님 되십니까? 그래서 시간 관계도 있고 그 김혜선 선생님의 그 교통 편의가 좀 있어서요. 이경구 선생님이 뒤에 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시고 김혜선 선생님이 4발표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시 40분부터 15시 3시까지요. 이제 20분 정도 발표하실 텐데요. 제 1발표를 가운데 인문과학연구소 홍단비 선생님께서 초연결 시대 이질성과 공존의 치유 인문학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홍담비입니다. 먼저 오늘 원래 소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소장님께서 오후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네, 제가 전임연구원이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 아젠다 관련해서 네,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연구 성과 확산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네, 소개하는 것으로 발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2019년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에 논문 저역서 부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원래 2007년에 HK 사업의 인문치료학이라는 주제로 네, 인문한국 HK 사업을 10년 동안 네, 수행을 했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단계 진입이 실패되고 그래서 연구소 선생님들께서 네,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을 네, 계획을 하셔가지고 네, 2019년에 처음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이 만들어졌을 때 네, 처음 네,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유형이 있었는데 저희는 논문 저역서 부분에 신청을 했고 네, 그때 선정이 되어서요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연구 과제명은 초연결 시대 이질성과 공존의 치유 인문학입니다. 여기 앞에 사진은 저희가 처음 이제 발대식 했을 때 그때 사진인데요. 이렇게 모여서 조촐하게 네, 발대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연구 책임자는 소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공동연구원 7분, 전임연구원 3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민용 수장님께서는 기존에 HK 사업을 수행하셨고 지금 이제 전임 선생님이 되셨는데요. 독일 문학을 전공하셨고 스토리텔링 치료에 주력하고 계십니다. 이에 전임 연구원 3명은 네, 서양 철학, 한국 문학, 인문 치료학을 전공하고 있고요. 공동 연구원 7분은 네, 한국어학, 미학, 중국 문학, 서양 철학, 아동학, 문학 치료, 동양사학 등 네, 치유인문학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아젠다와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희 1단계, 2단계 총 6년 구성이고요. 1단계 주제는 초연결 시대의 이질성 양상 연구입니다. 그래서 1단계 1년차에는 초연결 시대의 정체성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2년차에는 초연결 시대의 이질성과 다양성 양상에 관한 인문학적 연구, 3년차에는 초연결 시대의 병리적 문제에 대한 인문학적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에는 초연결 시대 공존의 치유 인문학 연구인데요. 4년차에는 초연결 시대의 이질성과 문제의 극복을 위한 치유 인문학 이론 연구, 네, 5년차에는 방법론 연구, 마지막 6년차에는 실천체계 연구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마지막 6년차 연구를 수행 중에 있고요. 네, 그 6년차 연구를 잘 수행하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네,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문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학, 문학, 역사, 철학, 예술, 예술 관련해서도 뭐 음악, 미술, 영화 다양한 분야 선생님들께서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초연결 시대 공존의 치유 인문학과 관련된 네, 연구 아젠다를 수행하고 있고 여기 보이시는 벤 다이어그램은 저희가 1단계 때 연구 성과들을 논문 제목 키워드들을 네, 필터링 했을 때 그것들을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저희가 저희 주제랑 관련해서 각자 선생님들이 전공과 접목된 연구들을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융합하여 봤을 때는 크게 3가지로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 A팀은 커넥트, 연결과 관련된 주제를 하고 계시고요. 모형 B팀은 접촉해서 컨택트, 마지막 C는 돌봄 케어해서 3C 모형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이렇게 각자의 분야는 다르지만 융합적인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고 네, 같이 의논도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연구 성과들인데요. 저희가 논문 저역서 부분이라서요. 네, 일단 저역서, 그 다음에 논문 요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 각 단계 연차별로 연차 주제에 맞는 그 총서를 기획하여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총서 참여자는 저희 연구소 연구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뭐 미디어 철학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경제학자, 뭐 과학기술, 영상문화 전문가, 뭐 메타버스, 뭐 심리학, 의료인문학 이렇게 다양한 주제의 전문가들을 저희 초청 세미나 때 섭외를 하고 선생님들께 원고를 받아서 이제 총서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권씩 총서는 제작을 하고 있는데 출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의 연구 연차 주제에 맞춰서 1단계 때는 초연결 시대 인간 미디어 문화, 그다음에 2년 차에는 초연결 사회에 향한 8개의 인문학적 시선, 3년 차에는 초연결의 인문학적 쟁점과 치유의 모색, 그 다음에 2단계 1년 차에는 초연결 시대의 그늘, 치유론적 탐색, 2년 차에는 초연결 시대 공존의 치유 인문학, 이렇게 지금까지 5권의 총서가 출판이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권의 총서를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렇게 총서는 5권을 출판하였고요. 이제 공동 저서는 이제 50%는 저희 연구소 선생님들께서 이제 원고를 주셔가지고 그 원고를 바탕으로 공동 저서를 출판하고 있습니다. 1단계 1년 차에는 초연결 시대 타자와 이질성, 초연결 시대의 이질성 문화 양상, 초연결의 철학, 디지털 시대의 정체성과 위험성, 초연결 사회의 징후들 1단계 3년 동안 출판한 저서들이고요. 2단계에는 초연결 시대 관계의 상전 연구, 초연결 돌봄 내러티브, 초연결 시대 한중일의 철학 실천 해서 3권의 책이 출판되었고요. 마지막 연차에는 2권의 공동저서가 더 출판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 저역서인데요. 1단계에는 철학적 포스트 휴머니즘 역서 있고 인간과 조개 껍질 역서가 출판되었고요. 전임연구원 선생님께서 초연결 시대 인간 문학 치유라는 개인 저서와 2단계에는 또 다른 전임연구원 선생님께서 초연결 시대 새로운 관계 맺기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책을 출판하셨습니다. 저희 이제 개인 저서도 2권이 더 앞으로 출판될 예정인데요. 저희 소장님과 그리고 다른 전임연구원 선생님 이렇게 해서 책 2권이 더 출판될 예정입니다. 저희 논문 성과인데 저희가 애초에 사업을 처음에 이제 신청을 할 때 연 목표가 16편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되고 나서는 우리가 너무 목표를 너무 많이 한 거 아닌가, 쓰기 힘들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각 연차별로 목표치를 다 채워서 지금까지 한 80편에서 90편 사이에 5년 동안의 논문 성과들이 누적되어서요. 이런 성과들을 가지고 있고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들은 대표할 만한 논문들의 제목입니다. 저희 아젠다와 관련해서 카프카와 니체에 있어서 엠포 세대와의 공존을 위한 삶의 기회, 초연결 시대의 연결의 딜레마와 주체의 재탄생, 디지털 인류 포노사피엔스와 생각하는 인류 호모사피엔스 사이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분석, 서사학의 관점에서 본 내러티브 연결과 초연결 사회, 디지털 가상화의 매끄러움이 지니는 탈현실화에 대한 철학적 분석, 초연결 시대의 독서의 의미와 치유적 활용 가능성, 초연결 시대 복수 정체성의 욕망과 문학적 상상력, 신어의 개념적 운유 속에 나타난 부각과 은폐, 디지털 시대의 상실된 감각의 니체적 회복과 감각 철학 상담, 메타버스라는 집 또는 우주, 정상증후군과 초연결 사회, 초연결 시대 감각 기억을 활용한 자기 탐색 글쓰기 교육 방안 등 저희 아젠다와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다양한 논문 성과들을 내고 계십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연구 성과를 확산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교육과의 연계입니다. 저희 이제 인문과학연구소는 전임연구원 교수님이 4분이 계셔서요. 초연결 시대 치유인문학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희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의 목표는 초연결 시대의 총체적 다층적 식견을 가진
치유인문학 연구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의 학문적 실천으로는 먼저 학부에 인문예술치료학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대학원에는 인문치료학과랑 교육인문협력학과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과 교육과정에 본 연구성과를 도입해서요. 연구소 소속 전임교원 4분께서 아젠다와 관련한 새로운 교과목을 개발하셔서 교육활동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 시대의 소통과 공존의 인문학, 소통과 치유의 언어활동, 영화치료, 이야기치료 등 저희 초연결 시대 아젠다랑 관련해서 그 성과들을 중심으로 교과목을 개발하셔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저서 발간을 통한 연구 성과 확산인데요. 저희가 처음 만든 총서 제목이 초연결 시대 인간 미디어 문화인데 이 총서가 2021년 세종 우수 학술 도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듬해인 2022년에는 저희 공동조서 세 번째 공동조서였던 초연결의 철학이라는 책이 연달아서 세종 우수 학술 도서로 선정되었는데요. 이때 선정된 책들은 지자체에 보급이 되어서 저희 성과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인문치료센터를 통한 초연결 시대 치유인문학 실천체계 구축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인문사회 분야 자산 가치 공유라는 목표 아래 인문치료센터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연결 시대 현대인들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목표로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산학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보자면 이제 인문치료대학원에서 석사, 박사 과정 운영을 통해서 인문치료 후학을 양성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인문치료학회에서 자격증을 갖춘 인문치료 전문가를 교육하고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원생들과 인문치료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인문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센터, 군부대, 요양원, 강원대학교 병원 등에서 지역사회 치유인문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지역 주민을 위한 치유인문학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2021년 랜선인문학 개최 신문기사를 캡처한 건데요. 저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온라인으로 이 랜선 인문학을 개최해서요 10회기를 해서 이제 지역민들을 초청해서 같이 인문치료에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사이에 놓인 인물들, 팬데믹 시대의 자화상에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요. 가장 최근에는 AI와 관련돼서 인공지능 사용법,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법 관련해서 줌으로 또 이런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성과 확산 노력으로는요, 국제인문치료학회 ICHTT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ICHTT는 2019년 8월에 중국 난징대학교 과학기술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창립한 국제학회입니다. 그래서 이때 2019년 8월에 제1회 국제학회 ICHTT를 난징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고요. 매년 주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제2회 ICHTT는 2022년 4월에 코로나 때문에 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이때는 초연결 시대의 병리적 문제들이라는 주제로 여기 계신 한림대 생사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주최를 했고요. 중국, 한국, 터키, 미국 발표 선생님께서 참여해 주셨습니다. 다음 제3회 ICHTT는 2023년 7월에 중국 시안에서 교통대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주제는 초연결 시대의 삶의 방식으로서의 철학이었고요.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난징대 과학기술사회연구소, 시안교통대 철학과가 공동 주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국, 한국, 호주, 미국 발표자 선생님께서 참여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바로 지난달에는
네, 중국 란저우대에서 ICHTT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때 주제는 초연결 시대의 연결, 접촉, 돌봄이었고요. 네, 저희 연구소, 난징대 과학기술사회연구소, 란저우대 국제협력교류처가 공동 주최를 하였고, 이때는 중국, 한국, 대만, 미국, 네덜란드 발표자 선생님 총 5개국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네, 저희 강원대학교에서 네, 제5회 ICHTT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네, 이 사진은 네, 시안에서 개최했을 때 저희 전임연구원 선생님들과 소장님께서 가셔서 찍은 사진이고요. 네, 이거는 지난달에 란저우에서 네,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했을 때 네, 소장님과 공동연구원 선생님, 네, 전임연구원 선생님께서 네, 찍은 사진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고요. 그동안 저희가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이 성과 발표회는 매년 한 번씩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렇게 강원 지역 것만 인문사회 공동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서 네, 활발한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시간을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고요. 그런 의도로 하시진 않았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와 인연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춘천 왔을 때 생사학연구소에 잠깐 있었는데 그때 생사학연구소 소장님하고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소장님하고 의기투합하셔가지고 인문도시도 같이 하고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모색했으나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강원대학교 구경도 하고 거기 선생님들하고 교류를 좀 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공동연구원의 그 최병욱 교수님 계시죠? 예, 지금 한림대학교 사학과에서 강의하고 계신데 아직까지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나 좋으신 선생님들. 궁금점과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 저 뒷부분에 방안 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개인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이 발표 들어갈 텐데요. 시간은 3시부터 3시 20분까지 주어진 시간이 그렇고요. 한림대 생사학연구소의 유지영 교수님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생사학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학교 생사 HK 플러스 연구단 생상연구소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제 소속은 생상연구소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고령사회연구소 소속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생사 HK 플러스 연구단의 HK 요소로 있고 지금 저희 연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젠다 관련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제 단장님이 오늘 오셨어야 하는데 단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이제 발표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저희 연구단을 대신해서 발표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이제 그 아젠다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이제 HK 플러스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2년부터 22년까지 10년 동안 저희가 HK 사업을 수행을 했었고요. 그 후속 사업인 HK 플러스 사업 이후형 사업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지금 HK 플러스 사업을 지금 이후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팀이어서 사실 HK 플러스 사업 진행한 게 2022년 9월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내년 5월이면 1단계가 이제 끝나는 상황이어서 일단 저희도 1단계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저희도 조금 정리하는 좀 시간이 되어서 그런 성과들을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저희 그 연구단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 저희 연구단은 아까 저는 이제 고령사회연구소 소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인문학, 이제 생사학연구소 그리고 사회과를 담당하는 고령사회연구소 그리고 예방의학,
분야인 임상역학연구소 총 3개 연구소가 연합해서 공동으로 수행하는 이제 연구단입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연구소에서 함께 생사학이라는 새로운 학문 영역을 이제 개척을 해서 생사학에 대한 이제 그 학문을 이제 정립하는 이제 그런 연구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생사학이라고 얘기했을 땐 보통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죽음을 탐구한 학문인 이제 죽음학, 보통 타나톨로지 개념을 조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생을 먼저 이제 집어 넣음으로써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서 죽음의 의미를 밝히는 학문,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학문으로 이제 생사학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번에 이제 HK 플러스 사업을 진행하면서 진행했던 이제 아젠다 설정 배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아젠다가 들어가는 시점은 이제 2022년에 저희가 사업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이전에 이제 코로나가 굉장히 큰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메타버스라는 굉장히 새로운 영역에 이제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그 두 가지를 조금 결합한 그 아젠다 제목이 좀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생명의 위기, 그리고 이제 죽음의 질의 위기, 그리고 정신의 위기, 그리고 사회의 위기, 이 4가지 위기 상황에서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기존에는 그냥 생사학이라고 했다면 지금 이제 뉴노멀 생사학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뉴노멀 생사학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아젠다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아젠다 기호를 보시게 되면 크게 2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뉴노멀 생사학 정립.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가 1단계 때 이제 수립하려는 목적이 뉴노멀 생사학 정립이고요. 그 2단계 이제 나머지 4년 동안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진행될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메타버스 굉장히 이제 큰 화두여서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생명 존중 네트워크 구축을 저희 아젠다의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메타버스를 굉장히 큰 개념으로 잡진 않았었고 그동안 그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저희가 줌이라든지 온라인으로 이제 뭔가 그런 확산하는 그런 시대들이 좀 되어서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뭔가 기존에 했던 교육들을 조금 오프라인 중심이 아니라 오프라인, 온라인도 병행하면서 조금 더 확산하는 방향으로 조금 저희가 구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재정립한다는 뉴노멀 생사학 정립이 이제 첫 번째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다시 쓰게 되는 변화된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의 방식, 그리고 임종의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재정립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1단계의 목표였고요. 2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런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해서 생명 존중 문화를 이제 창출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사업을 통해서 개발되는 뉴노멀 교육 콘텐츠를 통해서 죽음의 질 개선을 위한 죽음 준비 교육이라든지 생명 존중을 위한 자살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아젠다가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저희가 이제 3개의 연구소가 이제 함께 하는 이제 그 연구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이제 소통과 케어 영역은 제 고령사회 연구소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영역에서 죽음의 질 지수를 개발하고 소셜 디자인의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통과 케어 영역에서 이제 그 데이터들이 조금 구축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이제 사유와 성찰팀은 인문학 베이스인 생사학연구소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유와 성찰팀에서 이걸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그 개념들을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공유확산팀은 이제 임상역학연구소, 이제 예방의학팀에서 맡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는 그럼 여기에서 다 이제 정립된 어떠한 학문적인 부분들이나 이걸 바탕으로 교육이나 문화를 창출하고 이걸 통해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 분석하고 뉴노멀 생사 아카이브까지 이제 구축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연구소가 서로 맞물려 가면서 이제 그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이거는 이제 통일성으로는 이제 연구 기초 사업이라든지 연구 교류 사업, 학술 사업이 새로운 생사관 정립이라는 단일한 목표로 수렴된다라는 이제 통일성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생명 존중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것까지를 이제 저희 아젠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 이제 아젠다와 관련된 설명을 조금 드렸었고요. 저희 1단계 학문적인 성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이제 HK 교수 4명, 그리고 HK 연구 교수 3명, 그리고 이제 공동연구원 6명, 그리고 연구 책임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연구단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1단계 지금 한 2년 3개월 정도 이제 지났는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긴 시간인데 그 동안에 이제 진행되었던 이제 학문적인 성과들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따져보니까 이제 국내학술 대회를 총 8회를 진행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연 2회 이제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보통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강원대학교도 함께 이제 진행했었던 학술 대회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서강대학교하고 서강대학교 신학과 쪽하고 같이 이제 주로 공동학술 대회를 같이 개최를 하고 있는데 바로 지난주에 이제 최근에 이제 국내학술 대회가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노멀 시대 돌봄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진행이 되었었고요. 여기는 한국생사학회 그리고 저희 연구단 그리고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네 그리고 철학상담치료학회 그리고 서강대학교 신학과 이렇게 해서 총 5개 기관이 함께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이제 학술대회가 진행이 되었고 이때는 이제 학문후속 세대 발표가 한 4명 그리고 기존 연구진들의 발표가 한 3명 정도 해서 총 7명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저희 이제 국제학술대회입니다. 국제학술대회는 저희가 보통 연 1회 정도를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져보니까 총 4회 정도 저희가 이번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강원대학교하고도 함께 진행했었던 국제학술대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그런 학술대회들도 있어서 지금까지는 총 4회 개최가 되었고 보통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줌으로 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7월달에 저희가 진행을 됐었는데 그때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거의 매달 이제 진행하는 행사가 이제 보통 콜로퀴움 또는 이제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콜로퀴움이랑 세미나는 거의 총 40회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콜로퀴움이 한 27회. 그리고 세미나는 한 13회 정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임상역학연구소에서 이제 거의 매달 이제 정례적으로 이제 콜로퀴움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해외 학자를 초청한다든지 이제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그런 세미나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연구단에서 학술지가 이제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연구단에서도 아마 다들 발행을 하고 있어서 되게 큰 일은 아니실 것 같긴 하지만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였던 게 저희가 작년에 등재 후보 학술지로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제 다른 연구소들보다는 이 학술지 작업하는 걸 굉장히 좀 늦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문제 사항들이 좀 있어서 좀 늦게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계속 계획했던 기간 안에 그 평가의 결과들이 다 좋게 나와서 일단은 지금 작년에 저희가 등재 후보 학술지로 선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등재지 이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지금 또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 1회 지금 5월 달에 이제 발간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학술지로 이제 등재가 되면 이제 아마도 이제 연 2회, 3회 정도로 이제 조금 늘려서 이제 발간을 할 예정이니까 혹시 여기 계신 많은 연구자 선생님들 관심 있으시면 많이 투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생사학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그럼 어떤 것들이 실릴 것인가 했을 때는 생사학 주제와 관련된 모든 논문들이 다 투고가 가능하고요. 삶과 죽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연구하는 건 대부분 삶과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또 인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더욱 그러실 것 같아서 이런 좋은 학술지가 있다라는 거 이번에 기회에 한번 또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1단계에서 이제 그 총서를 총 5건을 발간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목표로 삼았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 단계에서는 뉴노멀 생사학 교육 총서라고 해서 시리즈로 총 6건이 지금 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2건 정도는 지금 진행이 되었고 지금 내년 2월까지 지금 총 4건이 조금 더 남아 있는 상황인데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총 6건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 뉴노멀 생사학 교육
교육 총서의 경우에는 저희 연구진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대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학원에서 이제 졸업하신 박사를 받으신 이제 선생님들, 학문 후속 세대이시죠. 그 선생님들이 함께 집필해서 함께 이제 진행한 교육 총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이것들을 확산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학문 후속 세대들을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조금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회적 확산을 위한 시민 인문 강좌를 지금 보니까 총 12회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시민 인문 강좌는 보통 학기 단위로 한 번씩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인데 보통 저희가 주로 진행하는 것이 이제 철학 상담사 연수 프로그램 그리고 이 통장을 위한 자살 예방 생명 지킴이 프로그램 세상살이 강사 양성 교육 그리고 이제 서양고전에 나타난 웰빙 웰다잉 세계관 이 세 가지는 거의 정례적으로 이제 매 학기마다 가능하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외에도 진행되었던 시민 인문 강좌가 이제 마지막에 있는 이제 소양강댐 노인복지관에서 진행되었던 이제 사업인데 이거는 저희가 소양강댐 노인복지관하고 함께 이제 그 협력 체계를 이제 구축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웰다잉 교육 체계화 사업을 하는데 조금 도움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그쪽 지역에 가서 실제로 이제 그 인문 강좌 교육을 진행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 사회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에서 많이 의뢰들이 오면 저희가 함께 진행하는 그런 강좌들도 함께 개최된다라는 거 이제 조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저희가 그 아젠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죽음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질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근데 이제 보려고 한다면 아무래도 저는 이제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 고령사회연구소에서 이걸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측정 도구를 개발을 이번에 하게 되었고요. 여기 앉아 계신 저희 하정임 선생님께서 이제 많이 이제 수고를 해주셔서 지금 이제 죽음의 질 측정 도구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총 30문항으로 저희가 이제 일단 개발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선행 연구 검토, 전문가 집단과 포커스 집단, 1차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가 된 상황이고 지금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금 확인하는 작업만 이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질은 사실 개인이 마지막 순간을 얼마나 존엄하고 고통 없이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따라 맞이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영역들을 저희가 다 집어넣어서 일단 총 30문항으로 이제 개발이 되었고 이 죽음의 질 측정 도구는 이제 그 객관적으로 그 죽음의 질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의 질을 사람들의 죽음의 질이 어떻게 계속 변화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도 좀 활용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2단계에서는 아마도 이제 생명중증 교육을 중심으로 이제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이제 이분들의 죽음의 질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프로그램 교육 전후의 그런 평가 도구로도 이제 활용을 앞으로 할 예정이고요. 요거는 저희가 개발이 되면 저희 생사학연구소 홈페이지에 아마 게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오픈을 할 예정이니까 그것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 지역인문학센터에서 진행했던 사업들 성과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K 플러스 사업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이제 지역인문학센터였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지역인문학센터에 굉장히 많은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담당 선생님은 오시진 못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역인문학센터 이름도 봄내 디자이닝이라고 저희가 따로 이름을 이제 명명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됐었는지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지역인문학센터에서는 이제 죽음 준비 교육이나 자살 예방 교육을 중심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의 장으로 이제 지역인문학센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지역인문학센터의 목적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지역인문학센터가 진행이 되려면 다양한 네트워크 기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명사랑 네트워크 기관이라고 명명된 기관들과의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해서 인문교육 사업들을 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도 저희 이제 생명사랑 네트워크 기관으로 저희가 또 함께 협력 기관으로 MOU도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역인문학센터의 어떤 개념도를 사실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생명사랑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 이제 지자체들하고 이제 MOU를 체결을 해서 생명사랑 네트워크 안에서 구축을 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커리큘럼들을 개발하고 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들을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생명사랑 네트워크 기관은 총 18개 기관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한 9개 기관인데 요거는 저희가 이 사업을 HK 플러스 사업 진행 시작 이후에 추가된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이제 9개 기관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제출을 했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총 9개 기관이 추가적으로 저희와 네트워크를 이제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이 있었었는지 간단하게 조금 설명드리면, 네, 일단 이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게 총 3개 계층과 함께 이제 3개의 계층을 이제 소외계층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삼았었는데 첫 번째는 양육 미혼모 대상 아이 맘대로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었고, 요거는 춘천시에 있는 춘천시나 이제 강원 전 지역에 있는 미혼모 가정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문 체험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적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지중해라는 프로그램 진행했었고요. 요거는 여기 계신 이제 심혁주 선생님, 이제 한림과학원과 함께 저희가 진행을 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리고 성폭력 피해 지적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이제 프로그램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이라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진행했었었고요. 이거는 분학치료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 탐색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총 4회기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장년층 대상 이제 말씀드리면 일단 욜드족은 이제 영올드라고 해서 조금 젊은 노년층이죠.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죽음 준비 교육 수북이라고 저희가 명명을 했고요. 그 교육이 한 3회기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 노년층 대상으로 하는 죽음 준비 교육 웰다잉을 넘어 힐다잉으로라는 제목으로 인문 철학 강의 진행이 되었었고 이건 총 5회기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중년의 재발견 나이듦 수업이라는 그 교육이 있었는데 이거는 철원군 쪽에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와서 이거를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저희가 한 4회기 정도 이제 직접 철원에 가서 진행을 했었던 이제 수업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는 이제 인문소양 교육 Z세대 G세대가 맞나요? 네, 생명사랑법 1분 틱톡 어워드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어린 친구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조금 이 친구들한테 맞는 매체를 활용하자라고 해서 틱톡이라는 매체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 상담 종사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행복 탐색 교육 교생 실습. 이건 이제 매년 진행이 되고 있는 수업인데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교육 종사자들이나 상담 종사자들이 번아웃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한 이제 어떤 행복 탐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었었고 이제 조금 외부에 나가서 조금 힐링할 수 있는 장소에 가서 보통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상원 미술관에서 저희가 진행을 했었었고요. 네. 네, 그리고 일반 시민, 군인을 대상으로 한 저희가 교육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천 이제 6270 부대에서 저희 쪽으로 또 의뢰가 들어와서 군인들을 위한 생명존중 교육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세상살이 교육 저희가 매년 계속 강원도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랑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문주간. 한국연구재단에서 이제 매년 이제 인문주간을 주정하는데 그 주간을 저희는 이제 생사인문주간이라고 명명을 하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찾아가는 춘천의 인문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에는 춘천, 문경, 경주 총 3개 지역에서 진행을 했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춘천하고 부산, 서울에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문경에서 진행됐던 이바국군의 그 관련된 내용인데 잠깐만 한번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바구 군이 실제로 이제 구현하시는 그런 장면들 이제 올해 진행이 됐었던 거였고요. 네, 요거는 저희가 첫 해에 진행했었던 회다지 소리 행성에 있는 회다지 소리 문화 체험관에서 진행했던 건데 회다지 하는 모습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저희 이제 연구단 아젠다와 1단계 진행됐던 성과들을 잠깐 소개해드렸는데 저희 연구단에서는 매년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저희 연구 성과들을 이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한국콘텐츠학회에서 저희가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받아서 요거를 잠깐 이렇게 조금 올려드렸고요. 그때 저희가 발표했던 이제 포스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단 선생님들 함께 참석하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함께 발표를 했었었고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랑 협력을 이어가면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는 연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생상연구소 생상연구단이죠.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회가 아주 새롭고요. 정말 많은 많은 프로그램 하셨네요. 정말 제가 예전에 잠깐 있을 때 제일 아쉬웠던 게 이제 제가 여기 써놨는데 학술지 발행이었는데 그게 참 어려웠었어요. 그게 발행하는 게 어려웠는데 사실 모든 연구소가 그렇지만 연구소의 어떤 힘과 홍보는 학술지로부터 나온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확 달라진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의 노고가 그동안 어땠을지 그려집니다. 뿌듯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예. 학문 후속 세대 생사학 총수도 인상적이었어요. 예. 수고하셨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질문이 좀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우리 뒷부분에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있어서요. 계속 일단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3발표는요. 제 개인적으로도 기대가 되는데요. 연세대학교 박아름 선생님께서 복합위기시대 로컬 평화의 실천 양식 리빙넷 기반 대학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예, 박수로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박아름입니다. 먼저 앞에 두 분 선생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제가 조금 잘못 준비한 게 아닌가 지금 네, 사업 기반으로 잘 소개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꼼꼼히 정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 원장이신 신상범 원장님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는 올해 3월에 들어간 막내인데 제가 사업을 아주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춘천에 산다는 이유로 네, 제가 춘천에 살고 있어서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들과 함께 얘기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복합 위기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연결된 위기, 여러 가지 위기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위기 상황에서 이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의 어떤 실천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룹이 또 어떤 단위가 먼저 이 지역의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순서를 보시면 복합 위기가 그래서 무엇인지 물론 선생님들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복합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컬 평화가 부상하고 있는데요. 이 로컬 평화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이 로컬 평화를 실천하는 단위로서 대학을 하나의 선도 그룹으로서 그 방법은 리빙랩을 저희가 실현하고 있는데요.
이 로컬 평화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대학에서 리빙랩을 도구로 실험을 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떤지 좀 확인을 해보면서 또 저희 사업단이 하고 있는 현재 성과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2년에 유엔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엔의 국가와 민족이 국제연맹과는 다르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국제연맹과 달리 우리는 헌장에 따라 세계를 건설할 두 번째 기회를 받았다. 냉전이 종식되며 우리는 세계를 위협하고 우리 기구를 마비시키던 대결 국면에서 벗어났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냉전이 아닌 새로운 시기에는 좀 더 다양한 협력과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들을 실제 했는데요. 무엇보다도 당시에도 현재도 그렇지만 92년 당시에도 오존층에 뚫린 것이 적군에 노출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가뭄과 질병은 전쟁에서의 무기만큼 무자비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가자지구의 전쟁이나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또 여러 가지 많은 내전이나 국제전들이 활발해지면서 이 기후 위기를 통한 위협과 어떤 것이 더 적극적인 그리고 시급한 문제인지를 논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1992년에 냉전이 해체되면서 더 큰 자유로 인해 국제 무역의 활성화를 추구했는데요. 결국 이 활성화는 성장의 지체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가 함께 추구하고자 했던 사회적 진보는 안보화의 덫에 걸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보다 나은 삶의 수준은 사실 일부에서만 실현되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향후에도 그럴 확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너무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92년 이후에 실현하고자 했던 기획을 자유주의 평화 기획이라고 명명을 했을 때 이 기획은 사실상 2000년대 이후부터 실패했다고 진단받고 있고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제기구 강대국 중심의 실천이나 어떤 주도가 아닌 지역에서의 실천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로컬 평화와 로컬 오너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로컬 평화와 로컬 오너십이 제기가 됐고 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지역, 특히 도시가 주목을 받았지만 과연 지역에서 로컬 오너십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해서 자율적으로 이를 실천하려면 선도그룹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선도그룹은 또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학이라는 집단을 또한 리빙랩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의 실천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복합 위기라고 명명되는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 분쟁과 기후 변화가 결합된 상황인데요. 보통 군사화, 자본, 기후 위기가 맞물리면서 이 위기가 서로 계속 연계가 되고 향후에도 이 위기가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1992년 이후에 어느 정도 감소를 보이던 지역 분쟁은 사실 2010년 이후에는 무력 분쟁의 수, 그다음에 난민 및 강제 이주민, 세계 군사비 지출, 기아를 겪는 인구가 모두 2배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폭력 분쟁들은 기후 위기를 통해서 강화되기도 하지만 또한 기후 위기로 인해서 폭력 분쟁이 다시 초래되기도 합니다. 여기 오른쪽 표를 보시면요. 하위 50% 집단이 이런 오히려 75%의 상대적 손실을 겪는 데 비해 상위 10%의 집단은 약 3%의 손실만을 겪게 되는데요. 이러한 표를 보시면 이 복합 위기가 결국 이 위기에 기여하지 않은 국가들이나 인민들에게 더 많은 위기를 초래하고 이러한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도만 사실은 기후가 오르게 돼도요. 지역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 또 이주가 발생하게 되고 농업이나 어떤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생계에도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이
기후 위기를 비롯한 문제가 내부적으로 정치의 권위주의적인 정부를 초래하게 되고 군사화를 촉진하게 되는데요. 이런 군사화에 대한 또 예산의 비중이 높아지면 빈곤율이 다시 증가하고 각 지역에서의 분쟁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자본과 군사의 외부적인 영향이 높아지면서 이 위기가 계속해서 함께 맞물리면서 평화가 위협되는 상황이 지속되게 됩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로컬 단위에서의 로컬에 맞는 실천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국제적으로도 이 지역 현실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관련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진정으로 참여적인 의사 결정, 그리고 생계 보호를 보장하는 제도 및 자금 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절한 경우에만 국제적 지원을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세계은행에서도 원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의사결정에 이전에는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던 혹은 참여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못했던 여성과 청년의 참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과 청년의 참여와 열망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정책을 강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로컬 평화는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한 개념이기는 한데요. 여기서 간략하게 3가지 특징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일상적 삶의 경험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을 추구합니다. 이 일상이라는 건 데일리도 있지만 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과 공동체적 삶에 뿌리 내린 농축된 지혜를 의미하고요.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 되고, 또한 단기적이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이례적이기보다는 다중적인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둘째는 토착 문화에 기반한 문제 해결 방식인데요. 보편이라는 근대적 사고를 해체하고 보다 다원적이고 경합적인 해결 방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분쟁과 위기에 노출된 사람들의 문화적 눈높이에 맞춰서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셋째가 저희가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로컬 평화가 단지 로컬의 방식만을, 로컬에 갇혀 있는 실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글로컬 양식의 문제 해결 방식이라고 해서 로컬의 고립을 극복하기 위하여는 글로컬 양식을 수용하는 것을 적극 표방하고 있고요. 지속 가능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창조하려는 복합적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로컬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서 일단 선도적인 그룹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이 선도적인 지역과 그룹은 도시 그리고 대학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가 주체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는 전 세계의 도시들을 다 합치면 지구 면적의 약 2%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도시들이 2%를 차지하는 도시들이 전 세계 에너지의 약 3분의 1을 소비하고 있고요. 75%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도시의 90% 정도가 해안에 있어서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에 가장 취약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대학이 선두에 나설 것을 염두하고 있는데요. 현재 리빙랩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지만 나름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달리 한국은 정부 주도의 기관 주도의 리빙랩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 정부 주도 사업 형식이라는 리빙랩에서 탈피해서 대학이 그 리빙랩을 수업에서 함께 실현하면서 지역에서 주민주도 혁신이 진행될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제 대학의 리빙랩은 이 실험 전과 실험 그리고 실험 후의 3가지 단계에서 일단 학교 안에서 문제 진단, 그다음에 솔루션 모색, 그다음에 실험 설계까지를 목표로 합니다. 물론 차후에 이후의 단계들도 학생들이 강의실 밖에서 혹은 다른 경연대회를 통해서 계속 연계해서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연세대학교에서 저희 그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을 통해서 국내의 연세대학교에서도 하지만 국내 타 대학교 그다음에 해외의 다른 대학들하고도 협력을 맺어서 해외 대학들에게도 이 리빙랩 기반
수업을 보급하는 국제 보급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4개 국가, 4개 대학, 5개 과목에서 107명의 학생이 참여했고요. 2023년 2학기, 2024년 1학기, 그다음에 현재 2학기에도 3개 국가, 4개 대학, 10개 과목에서 233명의 학생들이 리빙랩 기반 수업을 참여하면서 각각의 지역에 맞는 문제를 해결하는 실험에 참여를 하고, 이를 통해서 서로 교류와 협력을 하면서 글로컬 방식을 직접 체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들이 냈던 아이디어인데요. 이 학생들이 이 지역 문제에 주도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해결책을 설계하면서 실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발표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폐유지를 줍는 노인들의 이 동선을 최적화하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이 개발하는 발표였고요. 두 번째는 군인들이 입고 난 이 제복을 다시 재활용하는 방식. 세 번째는 또 남북관계론이라는 수업에서 북한 지역에서의 풍력 발전의 가능성을 논했던 실험도 있었고요. 네 번째는 이 못난이 과일들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시 소비로 이끌면서 음식 쓰레기도 줄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발표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을 사전 조사와 사후 조사를 통해서 과연 이 리빙랩이라는 도구가 학생들에게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매 학기에 저희가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과 수업을 진행한 후에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 결과를 통계적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우선 로컬 평화에서 얘기했던 3가지의 특징들이 이 통계적 결과에서 유의미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자세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일상적 삶의 경험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에서 학생들의 협업 능력이 향상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토착 문화에 기반한 문제 해결 방식에서는 학생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고, 또 전공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또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글로컬 양식의 문제 해결 방식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창의적인 해결이 필요한지, 또 어떤 과정으로 나타나는지를 알고 있다는 대답, 그 다음에 추가 검사에서도 전공 이해 범주에서 이 강의를 듣고 나는 글로컬 문제 해결 방식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겼다는 응답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나서 이 리빙랩을 통한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의 지역적 관심과 또 로컬 평화의 실천 가능성, 또 글로컬적인 이 양식의 이해와 경험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잘 지키고 있나요? 네. 네, 사회적 참여와 실천을 장려하는 대학의 리빙랩 활동은 지역 문제 해결의 중요한 자원으로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의미를 넘어 예상이 불가능한 복합 위기 시대의 로컬 단위에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천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화 환경을 구축하는 데 핵심은 지역에서의 로컬 오너십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환경 위기와 안보 위기 사회의 연관성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단은 지역, 저희 원주에 있는데요. 원주 지역뿐만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루안다, 그리고 타 국계에 있는 대학들과 연계를 통해서 각 지역에서의 기후 위기가 지역에서 어떻게 다르게 해결되는지, 또는 동일한 문제들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떤 글로컬적인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앞으로 이 국제 교육 모델을 더 확산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그 주어진 시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정확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대학 시대 그 리빙 레키맛 대학 교육은 저도 최근에 몇 군데에서 듣고 있고 관심 있는 분야인데 몇 가지 이해가 됐고요.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선생님들께서도 차후 시간에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